이번 챕터는 제목이 뭐예요? 원과 부채꼴입니다. 원은 뭐가 원이고요? 어머나 이렇게 예뻐요. 댕댕 동글동글 이 자식을 뭐라고 부르고요. 그죠? 뭐라고 부르고요? 원이라고 부르고요. 자, 원에서 일부를 잘라낼 겁니다. 원의 중심에서 띵 자르고요. 띵 잘라요. 이게 뭐 닮았죠? 뭐 같이 생겼어요? 이 시봉댕댕구리가 이걸 부채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걸 부채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부채, 꼬라지를 가져요. 부채꼴이라고 이름 붙이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번 제목 원과 부채꼴. 생각보다 별거 없어요. 깔끔하고 아름답게 단순하게 끝나버립니다. 자, 여기서 일어난 일들, 원에서 부채꼴을 잘랐을 때 일어난 일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뭔지 정체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중심각의 크기, 중심각의 크기, 이게 중심각의 크기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걸 호의 길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죠? 자, 그래서 결국에 무슨 얘기하게 돼요? 요거 학교에서 나갔다 그러니까 물어봅시다. 요게 두 배로 커지면 호의 길이도 두 배로 커져요. 그죠? 그죠? 그래서 중심각과 호의 길이 그리고 요 각도가 두 배로 커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넓이도 두 배로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중심각하고 호의 길이 그리고 넓이 사이의 관계. 지금 벌써 다 얘기했네요. 그죠? 자, 그다음에 현은 뭘 현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서 이렇게 잘랐을 때 이걸 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죠? 자, 현의 길이는 자, 중심각이 두 배로 커지면 호의 길이도 두 배로 커지고 넓이도 두 배로 커지는데 현의 길이 두 배로 커져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지요. 왜 그런지 바로 확인해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잘라봐요. 자, 대충 두 배 잘랐다고 칩시다. 그죠? 요각일 때 현의 길이는 요거예요. 그죠? 그죠? 근데 요거 두 배 하면 당연히 요 길이보다 길겠죠. 삐꾸 나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무슨 결론을 얘기를 하게 돼요? 중심각의 크기하고 현의 길이 사이에는 비례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런 얘기 하게 되고요. 또 하는 얘기 뭐가 있어요? 호의 길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 호는 뭐가 호라고요? 요 삐죽삐죽삐죽 이 자식이 호라고요. 그죠? 자, 호의 길이를 재는 방법 아니면 요 부채꼴의 넓이를 체크하는 방법. 당연히 뭐 중심각의 비율대로 잘라가게 되니까. 그죠? 쉽게 얘기해서 피자 잘라 먹는 거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하나, 둘, 셋, 네 조각. 그죠? 네 조각으로 자르니까 어떻게 되고요? 4분의 1씩까지 계속 갈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호의 길이하고 넓이 사이의 관계 추적하게 되고요. 파이라는 개념. 이거 파인 거 알아요? 여기까지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네, 파이라는 걸 얘기하게 돼요. 이거 3.14는 기억나죠? 그죠? 3.14도 몰라요? 네, 초딩 때 맨날 했던 그 3.14. 5학년, 6학년 때 나와, 5학년 때 나오면 하여튼 나왔던 그거, 그죠? 자, 그거를 파이라는 걸로 대체해가지고 얘기하게 되는데, 이거 아직 안 했으면 오늘 하게 될 거예요. 정리합니다. 구체적으로 내용 정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했던 내용 이미 정리가 끝났어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그거였고요. 자, 원하고 부채꼴 이름을 붙이자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죠? 자, 원 있을 때 어떻게? 우와, 이 할자가 무슨 할자인지 혹시 아세요? 여기서 이름 붙이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이 할자가 무슨 할자예요? 할인 아니. 이씨. 할인도 맞나? 네, 맞을 수도 있겠는데요. 할복 이런 거 들어봤어요? 그 사무라이 이런 거 하잖아요. 일본 영화 그죠? 그런데 할복 자살해요. 칼을 자기 배에 빵 꽂아가지고 자살해요.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할은 무슨 할자? 자르다 할 때 할자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분할 거기에 할자고요. 잘라서 나누자. 잘라서 나누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피자를 분할해서 먹어요. 그죠? 그 할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자르고 지나간 선 할선이라고 부르게 돼요. 이거를 원을 자르고 지나가요. 할선. 알겠습니까? 밖에 자, 계속 갑니다. 자르고 지나가요. 할선. 그죠? 자, 이걸 뭐라고 부르고요? 이름 붙이는 작업하고 있어요. 현이라고 부르고 아까 얘기했듯이 중심각에 크게 비례하지 않는 모르시는 분은 어쩔 수 없어요. 정리할 거예요. 뒤에. 현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죠? 자, 요의 길이는 중심각이 잡힐 때 호의 길이 이런 거 얘기하게 되고요. 그죠? 자, 이름 붙이는 작업. 부채같이 생겼어요. 부채꼴. 중심에 있는 각이에요. 중심각. 요건 뭐같이 생겼어요? 화살 쏘는 활. 그래서 이걸 활꼴이라고 이름 붙이게 되고요. 자, 이름 붙이는 작업 대충 다 끝났습니다. 언급 안 된 것들 없고요. 일단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름 붙이는 거 호 AB, AB 요 길이 호 끝이고요. 현 CD, 현 CD는 현은 뭐가 현이에요? 이게 자르고 지나갈 때 요거 현이라고 부르고요. 그죠? OB, OC, BC, OB, OB, OC, BC. 부채꼴 요거 말하는 얘기네요. 그죠? 그다음에 AD, 호 AD. 요 동그란 건 호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죠? 요건 직선이니까 이게 AD 직선, 요게 호 AD. 그죠? 활골 요거 의미한다는 얘기가 돼 버리고요. 그죠? 위치 파악하고 이름 붙여 달라는 얘기고요. 특이사항은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그죠? 자, 여기 1-1번 케이스, 1-2번 케이스 확인하겠습니다. 문제 정리할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1-2번은 조금 특이사항이 있네요. 1-1번 케이스 그냥 풀면 될 것 같고요. 1-2번 케이스엔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부채꼴하고 활꼴이 똑같다는 표현이 도대체 뭘까요? 부채꼴하고 활꼴은 어디 생겨요? 이렇게 생기면 여기 뭐가 생기고 이게 활꼴이고요. 이게 전체가 부채꼴이에요. 그죠? 그런데 특이사항 만약에 어떻게 된다면은 이렇게 날아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
이렇게 180도가 돼버리면 중심각이 180도가 돼버리면은 이거 부채꼴이면서 동시에 활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쵸? 그래서 중심각이 몇 도일 때 180도에는 부채꼴하고 활꼴이 모양이 똑같아져 버려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특이하긴 한데 뭐 딱히 이게 뭐 중요하냐라고 묻는다면 뭐씨 그냥 말장난이죠 뭐. 그죠? 알겠습니까? 자, 쌩 까고 넘어갈게요. 다음 주제로. 자, 부채꼴에서 중심각의 크기, 호의 길이, 넓이 사이의 관계 그걸 얘기해보자라고 주장합니다. 그걸 이해하는 건 딱 이거 그림 하나로 끝나요. 자, 여기 부채꼴 호의 길이가 중심각이 딱 주어져요. 중심각이 똑같으면 당연히 호의 길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피자 모양 똑같은 모양이니까. 그죠? 똑같은 각도로 잘랐다면 피자 모양 똑같은 피자니까 당연히 크기 같아요. 그러니까 호의 길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세 개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중심각의 크기가 결국에 이거 두 개 칸이니까 중심각의 크기 2배 되면 호의 길이 2배 되고요. 그죠? 중심각의 크기가 3배가 되면 호의 길이도 3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다음에 먹는 양 요거 한 장, 두 장, 세 장 이렇게 돼 버리고요. 그죠? 당연히 면적도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넓이도 각각 3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계속 가겠습니다. 중심각의 크기하고 결국에 어떻게 중심각의 크기하고 뭐가 비례하죠? 호의 길이가 비례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넓이도 비례하고요. 이걸 뭐 2배 커지면 2배씩 길어지고 넓이도 2배씩 넓어져요. 3배 길어지면 3배로 각이 커지면 호의 길이도 3배 커지고 넓이도 3배 커져요. 그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2배가 되면 2배가 돼요. 각이 2배 되면 호의 길이도 2배 되고 넓이도 2배 되고 그죠? 이걸 뭐라고요? 정비례 관계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2배 커지면 2배 커지잖아요. 그죠? 그걸 뭐라고? 정비례 관계에 있다. 그래서 중심각하고 호의 길이하고 넓이 이건 전부 다 비례각이 형성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죠? 자, 중심각이 몇 배로 커졌죠? 중심각이 20도에서 80도 4배 커졌으니까 호의 길이도 당연히 4배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그냥 16되고 끝나고요. 여기는 어떻게 넓이를 보니까 넓이가 6이고 넓이가 15래요. 그죠? 넓이가 6하고 넓이가 15. 그러면 넓이의 비율이 6대 15였단 얘기예요. 그죠? 넓이비가 6대 15면 중심각의 크기의 비율도 40도 x 똑같이 6대 15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비례식 세워가지고 정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됩니다. 6x는 얼마? 15 곱하기 40이에요.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 같아요니까. 그죠? 자, 그러면 6으로 나누게 됩니다. 6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고요? 6은 분해하면 3, 2, 3, 2, 6이니까. 그리고 왜 찢었어요? 이거 나눠서 이렇게 할 거고요. 이거 나눠서 이렇게 하려고 찢었어요. 그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5하고 20 두 개 곱해가지고 얼마가 되고 끝나요? 100도가 되고 끝나요.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죠? 특이사항 없죠? 자, 밑에 이어지는 문제들 알아서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2-2번 케이스는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AB하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3대 4대 5로 나눠 가진대요. 그죠? 그럼 중심각도 어떻게 돼요? 중심각도 3대 4대 5로 나눠 가지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비례식을 쓰면 편해요. 여기 중심각이 3K, 4K, 여기 5K 잡아버리면 됩니다. 그죠? 근데 요거 다 각도 더해가지고 13K가 돼버리는데 이게 360도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13으로 나눠버리면 K는 30이 돼버릴 거고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얼마? AOC 구하라 했으니까 355, 또 150도가 되고 끝나겠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죠? 자, 방송 보시는 분들 홀드하고 문제 풀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 쭉쭉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멍 때리면 지나칩니다. 홀드 하시고 풀어보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계속 가겠습니다. 자, 자 여기는 뭐 중심각의 크기하고 현의 길이 아까 얘기했던 그 상황이죠. 그죠? 중심각이 요렇게 요거 x도라고 얘기해 봅시다. 여기도 x도 점 찍는 거 사실 이거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어떻게 점이나 뭐 x 이런 식으로 각을 표현하게 되는데 점 x 이런 거 하지 말고 문자로 표현해요. x, y, z 쓰거나 abc 쓰는 게 사실상 이해가 편하고 정리가 빨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여기 x도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각도가 x일 때 이게 뭐예요? 현이죠? 현의 길이. 여기도 각스가 x일 때 현의 길이. 당연히 두 개의 길이는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각도가 2배가 돼서 이건 2x 각일 때 현은 빨간색이에요. 그죠? 근데 빨간색 길이 만약에 비례관계가 생긴다면 뭐라고 얘기하게 돼요? 요 빨간 거 2개 더한 게 요게 파란 거 2개 더한 게 빨간 거하고 같아야 되죠. 정비례가 되려면 2배 커져요. 각이 2배 커져서 현의 길이가 2배가 되려면. 그죠? 그런데 비례관계가 지금 보시다시피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생기지 않아요. 그죠? 물론 각이 커지면 현의 길이가 조금 길어지긴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일정하게 2배 각이 커진다고 현의 길이가 2배로 커지진 않아요. 더 작은 길이가 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중심각하고 비례관계를 얘기해야 하는데 예외가 생겨요. 뭐는 현의 길이는 정비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좋게. 자, 그래서 어떻게 중심과의 크기가 만약에 지금 보다시피 중심과의 크기가 같다면 현의 길이는 같은데 첫 번째 상황에 대한 얘기고요. 그죠? 현의 길이는 중심과의 크기에 정비례하지는 않아요. 두 배가 된다고 두 배가 길어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특이사항 없어요. 자, 같은 걸 한번 증명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중심각의 크기가 같을 때 두 개가 정말 같은지, 그죠? 자, OA, OB, OC, OD. OA, OB, OC, OD. 왜 같아요? 이 길이가 전부 다? 어? 왜 이 길이? 자,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같죠, 이게? 이게 왜 같죠? OA, OB, OC, OD가 같대요. 왜 같은지 얘기해봐요. 중심이 아니라 요게 반지름이어서 다 같죠, 그죠? 원의 반지름, 원의 중심에 날아가니까 전부 다 반지름이잖아요. 그죠? 그럼 반지름이니까 다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AOB 요 각도하고 COD 요게 같아요. 왜요? 각도 같게 놨으니까. 그죠? 각도를 같게 놨으니까. AOB하고 COD가 각도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죠? 예, 같게 놓은 거니까 중심과 크기가 같다고 얘기를 하고 출발했으니까. 그죠? 자, 그런데 어떻게 이 AOB하고 COD가 무슨 합동 조건을 만족하게 되죠? 합동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죠? 똑같아요니까 세 개짜리 쓰게 되고요. 그죠? 세 개짜리 이꼴은 합동, 두 개짜리는 면적이 같다. 그죠? 사이드, 앵글, 사이드, 사스 합동 돼버립니다. 그죠? 그죠? 죄송합니다. 넘어가요. 그냥 SAS.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게 됩니까? 요 현의 길이 AB하고 현의 길이 CD는 합동인 삼각형이니까 대응하는 두 변의 길이 같을 수밖에 없어라고 얘기가 돼요. 그죠? 자, 이렇게 증명이 끝나버립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55주 중심각이 같으니까 현의 길이 88cm면 여기도 8cm 될 수밖에 없고요. 현의 길이가 같다고 표현이 돼 있으니까 중심각은 똑같아요. x는 25가 될 수밖에 없어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그죠? 동의합니까? 뭐가요? 35네요. 25가 아니고 35였네요. 35. 그죠? 자, 밑에 이어지는 두 개의 문제 확인하시고 혹시라도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 들어오세요. 방송 보시는 분들도. 넘어가겠습니다. 오른쪽에 개념 익히기 문제라고 있어요. 이 녀석도 무조건 싹 다 풀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그죠? 확인하고 풀어야 될 만한 문제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1번, 2번. 자, 그 다음에 3번, 4번. 확인할 문제 난이도가 그닥 보이지 않아요. 바로바로 보셔야 되고요. 자, 5번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번 케이스 어떻게 돼요? AB하고 BC하고 호의 길이의 비율이 5대 4가 된대요. 그죠? 그럴 때 요 BOC 구하라 그랬고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게 평각이에요. 180도 평각. 그죠? 원의 지름을 지나는 형태의 평각 그려져 있고요. 그죠? 자, 여기 비례식세 여기서 KK 붙여버립시다. 그죠? 그럼 5K 더하기 4K 해가지고 뭐가 된다는 얘기야? 각도 180도 된다는 얘기죠. 9K가 180도 된다는 얘기고요. K는 얼마? 9, 28, 20도 된다는 얘기고요. 자, 20도 되는데 요각 구하라 그랬어요. K가 20인데 4K예요. 요각은 80도가 되고 끝나겠네요.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위에 안 풀었던 문제들 싹 다 정리하시고요. 다음에 스텝 1 풀어야 될 만한 문제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딱히 특이사항이 없어요. 자, 6번은 어떻게 하면 게임이 끝나고요? 자, 자르면 게임이 끝납니다. 문제에서 뭐라 그랬으니까 A씨하고 B씨가 똑같다 그랬으니까 중심과의 크기가 똑같아요. 그죠? 그럼 게임 끝나고요. 특이사항 없고 7번 의미 없고요. 8번 케이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다시 한번 볼게요. 6, 7번 의미 없고요. 자, 8번 케이스만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볼게요. 자, BC 호의 길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 호의 길이가 또 펜이 아니고 자예요. 자, 2호의 길이가 3배. 여기 3K, 여기 K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이거 평행 날라가요. 역각이니까 여기 X 똑같고요. 그죠? 요거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 X 똑같아요. 그죠? 여기까지 동의하세요?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K에 3K, XX 똑같고 그럴 때 뭘 구해달라고 주장합니까? 네. 각 x의 크기를 구해주세요.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죠? 자, 몇 배라 그랬으니까 k의 3k니까 중심각 크기 3배로 커지니까 여기는 3x 되겠죠. 그죠? 끝났네요. 그러면 자, 확대 3x, xx, 3, 4, 5x가 돼버리고요. 이 삼각형에서 180도. 그죠? 그럼 x 나올 거고요. x가 나오면 끝났네요. x 물어봤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게임은 종료 처리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특이사항이 있는 문제는 이렇게 게임 종료 처리됩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확인하시고 몰라요, 헷갈려요, 틀려요 상황이 생긴다면 바로바로 튀어나와서 질문하세요. 넘어갈게요. 뭐 남았죠? 뭐 남았죠? 네. 그냥 정리해버릴게요. 쭉쭉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야 될 파트는 이번에는 호의 길이 넓이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죠? 네. 부채꼴의 호의 길이 잘랐을 때 이렇게 각도 잘랐어요. 이 호의 길이를 결정하는 방법 아니면 어떻게 부채꼴의 요 넓이를 결정하는 방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자, 근데 우리 이미 얘기했었어요. 초딩 때. 그죠? 근데 여기 새롭게 기호가 도입돼요. 파이라는 기호가 도입된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죠? 초딩 때 몇 배 된다 그랬어요. 원주율이라는 개념이 뭐죠? 원주율이라는 개념이 뭐야? 어떤 원의 반지름이 주어질 때, 그죠? 반지름이 주어질 때 이걸 이렇게 대문자 R 쓰면 지름이고요. 그죠? 소문자 R을 쓰면 반지름이고요. 절반 쳐요. 반지름. 그죠? 어? 어떤 원이건 비율이 항상 똑같대. 뭐하고 뭐의 비율이? 원의 지름하고 요 둘레의 길이의 비율이 무조건 똑같대. 그래서 그때 했던 거 뭐 잘라가지고 붙이고 뭐 이런저런 짓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얘기한 게 뭐야? 해보니까 몇 배 되더라? 요 지름에 3.14배를 하면 3.14배를 하면 지름에 3.14배를 하면은 요 둘레의 길이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L. 기억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넓이는 어떻게 계산했었죠? 넓이 S라고 쓰게 되고요. 파이 R 제곱 3.14 곱하기 반지름 R 곱하기 반지름 R 해서 계산하더라.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거 더 이상 안 쓴다고요. 초딩 때는 이거 계산하라고 대가리 깨졌었거든요. 소수점 밑에 계산하느라고. 그죠? 근데 더 이상 그러지도 않아요. 요 3.14 대신에 뭘 쓰자고요? 파이라는 기호를 쓰게 될 거예요. 파이라는 기호를 쓰게 될 거예요. 자, 넓이는 이렇게 되고요. 근데 여기 어떻게 이거 대문자 R이면 지름이잖아요. 그럼 이걸 다시 바꾸면 뭐라고 쓸 수 있게 돼? 반지름으로 바꾸면 두 개의 반지름 이렇게 쓸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둘레의 길이 L은 어떻게 돼요? 원의 둘레의 길이 원의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원의 둘레의 길이 L은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반지름 R 이렇게 쓸 수 있게 된다는 얘기고요. 자, 넓이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넓이 S는 파이 곱하기 3.14 이제 파이로 쓸 거라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 R 두 번 곱해요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쓰고요? 둘레의 길이는 2파이 R 이렇게 L이라고 바로 쓰고요. 넓이 S는 파이 R 제곱이라고 이렇게 기억하기로 합니다. 초딩 때는 3.14 썼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가 돼버리고요. 둘레의 길이 구하면 반지름 기준으로 정리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L은 얼마? 2파이 R. 넓이 S는 파이 R 제곱. 이렇게 정리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바로 써먹을 거예요. 이제 기호가 정리됐으면. 지름이 8이니까 반지름 R은 얼마? 4가 되고요. 그죠?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되고요? 2파이 R 4. 그럼 4파이 이렇게 돼버리겠네요. 그죠? R에 4만 들어가면 되니까. 넓이도 구해주세요. 파이 R 제곱이니까 4니까 16파이 이렇게 될 거고요. L은 4파이, S는 16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여기는 반지름이 5짜리 원에서 반지름이 2짜리예요. 그죠? 둘레의 길이니까 요거에다가 요거 더해야 돼요. 요거 더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반지름 5짜리 L은 5짜리 2파이 R이니까 10파이 더하기 얼마? 반지름 2짜리 반지름 2짜리 4파이 이렇게 될 거고요. 합이니까 얼마? 여기 14파이 이렇게 될 거고 둘레의 길이는. 여기까지 맞아요? 자,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면적 S는 파이 R 제곱 그죠? 5짜리 그럼 25파이 될 거 아니야. 그죠? 25파이 작은 거 4파이 근데 전체에서 요 새끼 빼야 되겠죠. 넓이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빼야 되니까 얼마? 21파이 이렇게 결론이 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밑에 이어지는 이 두 개의 문제는 그냥 절반, 전체 면적 구한 다음에 절반하면 되고요. 이 녀석은 반지름이 얼마짜리? 둘 다 3, 3이라 그랬으니까 반지름 6짜리, R1 6짜리, 작은 거 R2 3짜리. 요거 면적 계산해서 요거 면적 계산해서 빼면 될 거예요. 그죠? 별거 없죠? 자, 이렇게 정리될 거고요. 네. 잠시 홀드 하겠습니다. 자, 여기 챕터 끝내버릴 거예요. 그냥 전 챕터를. 하나, 둘, 두 개 주제만 정리만 끝나요. 자, 봅니다. 출발할게요. 다시 가겠습니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말 그대로 원을 일부 쪼갰을 때 그 부채꼴의 요 호의 길이를 구하거나 아니면은 넓이를 구해보자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중심각의 비율대로 잘라 먹지. 그죠? 전체 한 바퀴 다 돌면 몇 도고요? 360도. 그 중에 만약에 120도를 돌았다 치자. 그럼 호의 길이 3분의 1 먹을 거 아니야. 그죠?
넓이도 당연히 어떻게 120도 돌았다 치면은 3분의 1 먹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전체 360도분의 여기 차지한 중심각의 각도의 비율만큼 잘라서 호의 길이가 되거나 잘라서 피자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얘기예요. 별거 없죠? 어?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잘라먹은 중심각의 크기의 비율만큼 호의 길이가 결정되고 이거 2파이R 계산하면 뭐 돼요? 전체 둘레의 길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둘레 길이에서 중심각 크기만큼 잘라서 일부분 호의 길이 결정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전체 면적에서 360도분의 애들로 120도 중심각 크기만큼 잘라가지고 피자의 면적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이사항 일도 없죠? 그죠? 네, 이렇게 정리가 끝납니다. 자,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4고 중심각이 45도 이렇게 얘기하면 딱 이렇게 있을 때 90도에 딱 짧아서 45도 이렇게 날아간 상황에 대해 얘기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어떻게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2파이 r이니까 반지름 얼마? 4cm. 그죠? 이러면 전체 길이가 나오고요. 그죠? 전체 원 둘레의 길이가 나오고 그중에 360도분의 45도 이렇게 계산하게 되고요. 그럼 얼마? 4분의 1에 다시 절반이니까 8분의 1 될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 8분의 1이고요. 계산하면. 그죠? 그럼 이렇게 잘라서 2분의 2파이. 어머 그냥 파이 되고 끝나겠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죠? 자, 두 번째는 마찬가지입니다. 파이 r 제곱 여기 4 들어오니까 4, 4, 16, 16, 아예 여기 아니고요. 거기 360도분의 얼마? 45도. 역시나 이거 8분의 1이고요. 여기 16이니까 8분의 2, 어머제길 2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2파이까지 붙여줘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먹겠습니까? 자, 특이사항 1도 없어요. 자, 6이에요. 호의 길이 넓이, 호의 길이 L이라고 하고요. 2파이 R 계산하면 됩니다. 2파이 R 곱하기 6이고요. 자, 전체 호의 길이가 둘레의 길이가 나와버렸고요. 근데 곱하기 얼마? 360도분의 150 이렇게 처리하면 될 거고요. 그죠? 자, 넓이 S 파이 R 제곱이에요. 파이 R이 얼마? 6, 66에 36 파이 R 제곱 전체 넓이 나왔고요. 전체 넓이 중에 360도 중에 150도만큼 이렇게 처리하면 끝나겠네요. 그죠? 계산은 알아서 특이사항 1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호의 길이 L은 어떻게 될 거고요? 2파이 R이니까 2파이 R9 이게 전체 둘레의 길이 그죠? 그런데 그 중에 360도분의 240도만큼만 3분의 2만큼만 그죠? 자, 넓이 S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 곱하기 99, 81 파이 R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곱하기 얼마? 360도분의 똑같이 240 처리하면은 요 부분의 면적만 전체에서 잘라서 일부분만 각도에 비례해서 중심각에 비례해서 전체 360도에서 잘라서 먹을 거예요. 그죠? 자, 둘이에 이어지는 문제들 싸그리 다 별 문제 없고요. 이거 그냥 뭐 6분의 1 한 다음에 전체 6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그죠? 이렇게 해도 돼요. 그냥 이거 도나스 면적 구한 다음에 6분의 1 해버려도 돼요. 그죠? 파이 r 제곱 파이 r 제곱 해가지고 큰 반지름 4, 4, 16 파이 그죠? 빼기 얼마? 이걸 왜 계산하고 있지? 안 할 거예요. 오씨 그냥 할 뻔했어요. 자, 전체 넓이에서 가운데 넓이 빼가지고 도나스 한 다음에 6분의 1 치는 게 계산이 편해요. 그죠? 이거 일일이 6분의 1 자르고 있으려면 짜증나잖아요. 그죠? 그래 전체 도나스 한 다음에 6분의 1 치면 편할 거다. 자, 이건 어떻게 해요? 전체 사각형 얼마짜리? 12, 12짜리 전체 사각형. 그죠? 거기서 어떻게 해요? 요 원면적만큼 빼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4분의 1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방향성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중간 과정이 조금 편해질 수도 있고요. 좀 그지 같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냥 무작정 풀지 말고 어떻게 푸는 게 아름답고 간단하게 끝날지를 조금씩 생각해 가면서 푸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그죠?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호의 길이 그리고 넓이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자, 여기 결론을부터 얘기하면은 요거는 뭘 구하는 공식이야? 호의 길이를 알 때, 호의 길이가 뭐였어요? 호의 길이 요거 L. 요 호의 길이를 알 때 부채꼴의 넓이를 조금 쉽게 구하는 공식이에요. S 이퀄 어떻게 된다고요? S 이퀄 2분의 1에 RL이 된대요. 그죠? 여기에 때려 넣으면은 우와 씨 그냥 뭐가 나온대요? 이 부채꼴의 면적이 나온대. 중심각 이런 거 안 따져도 된다는 얘기야. 어? 자, 왜 그런지 한번 이유를 볼 거고 그냥 구체적으로 여기 반지름이 4고요. 여기가 만약에 6이 나왔다 치자. 길이가 실제로 재보니까 6만큼이 잘렸어. 각도가 얼마인지 알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럼 결국 어떻게? 여기가 4고 여기가 뒤집자. 길이가 기분 나쁘다. 얘가 좀 더 길겠죠? 6이고 4였다 칩시다. 그죠? 자, 그럼 어떻게? 요 면적이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R6 곱하기 어떻게? 호의 길이 4 이렇게 해서 3, 4, 12. 얘 면적은 12이에요.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 어디에 써먹는지 요 공식을 요 S는 원면적이 아니고요. 요 부채꼴의 면적 S를 얘기하고요. 뭐하고 뭐를 알면 게임이 끝나더라? 반지름하고 호의 길이 L을 알면 때려 넣으면 게임이 끝나요. 이렇게 6이고 4라면 바로 12 나온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그런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까 얘기했지만 호의 길이 L은 어떻게 결정돼요? 2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X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360분의 X는 뭐라고? 요거 360분의 X는 요거 2파이 R 던져가지고 2파이 R분의 L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돼요. 그죠? 됐습니까? 360분의 X는 2파이 R분의 L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고요. 그죠?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요 부분 자른 거 요 부채꼴 면적 계산하는 거는 전체 파이 R 제곱 전체 계산한 다음에 요 중심각 크기 비율만큼 처리하면 게임이 끝나요. 그죠? 맞아요? 어? 중심각 크기 비율을 곱하면은 요 부분 부채꼴 면적 나오잖아요. 비율 추적해서. 그죠? 자, 그런데 우리 여기 호의 길이 L 결정할 때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 해가지고 여기에서 360분의 X는 뭐하고 똑같다 그랬어? 2파이 R분의 L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럼 그 대신에 요 대신에 뭘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잠시 대기할게요. 요거 360도분의 X 초록색 대신에 뭘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요 초록색 대신에 요 보라보라를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죠? 그러면 대신 끼워 넣어 볼 거예요. 파이 R 제곱에 요거 하면 되는데 요 360도분의 X 대신에 뭘 쓸 수 있다고? 360도분의 X 대신에 보라보라를 쓸 수 있다고요. 보라보라를 쓸 수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대신 끼워 넣어 보면 어떻게 돼요? 대신 끼워 넣어 보면은 요거 대신에 보라보라가 와요. 똑같으니까 위에서 계산해 본 거 보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 그대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여기 파이 지워지고 여기 R 제곱이니까 R 하나 약분돼서 없어지고 한 개만 남을 거예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1 남을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2분의 1 남고 여기서 남았던 R 오고요. 여기서 남았던 L 따라오고요. 그죠? 아, 그러면 결국에 똑같네.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린 무슨 짓을 할 수 있게 된다? 굳이 중심각 추적하지 않고 부채꼴의 넓이를 그냥 이 2분의 1 아래 가지고 구할 수 있겠구나 라고 결론을 얘기를 하게 돼요. 어? 물어봅니다. 이거 중간과정. 왜 그런지 이유를. 어? 선생님이 변태 같으면 이 과정을 막 이렇게 길게 써가지고 빵꾸떼기로 물어보거나 아니면 서술형을 물어보거나 물어보게 돼요. 그러면 대충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런지를. 물론 결론을 기억해가지고 답을 찾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 내용은 조금 새로 나온 거 생소한 거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정리를 했어요. 자, 어떻게 써먹는다고요? 2분의 1에 R, L로 끝나요. 그럼 6에 여기 뚜빠이. 여기 호의 길이는 웬만하면 빠이를 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6 곱하기 뚜빠이 이렇게 될 거고요. 2 지워지고 그냥 6파이 제곱 센티미터. 파이는 그대로 살아남아요. 파이 3.14는. 자, 앞으로 파이 3.14를 풀어가지고 쓰는 경우는 웬만하면 안 생겨요. 초딩 때 개고생을 했지만. 알겠습니까? 자, 밑에 거 확인하면 부채꼴의 넓이 S는 뭐라고요? 2분의 1의 RL 이거로 끝난다고요. 그래서 2분의 1의 R 반지름 얼마? 5 곱하기 호의 길이 얼마? 4파이 이렇게 되고요. 그럼 넘어가면 2파이 되니까 5, 20해서 10파이 되고 끝나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좋게.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의 길이 S는 다시 한번 2분의 1의 얼마? RL이 돼요.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R은 얼마? 8이 돼버리고 호의 길이 L은 10파이가 돼버리고요. 곱해요. 2, 4, 아이 다 지워버렸네. 뭐가 됐건 여기 40파이가 되고 끝나요. 라고 얘기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좋게.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밑에 3-1, 3- 그리고 밑에 문제들 다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문제 다 확인하시고 스텝 1에 필요한 문제들이 있는지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스텝 1에서 필요한 문제가 있는지 잠깐 확인을 해볼게요. 할게요. 기다려 잠깐만. 자, 8번 케이스 잠깐 보겠습니다. 스텝1의 8번 케이스 잠깐만 볼게요. 자, 스텝1의 8번 케이스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둘레 길이도 다 구해달래요. 그죠? 자, 한번 봅시다. 요거 넓이도 구해야 되고 둘레 길이도 구해야 된대요. 자, 근데 이걸 어떻게 확인하는 게 제일 빠르고 편하겠다? 자, 이렇게 잘라봐요. 그죠? 잘라보고요. 여기다가 추가할게요. 자, 이렇게 원을 이렇게 추가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결국에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은 이 4분 원, 전체 원의 4분의 1 토막 낸 거에 한 조각일 거야. 그죠? 그럼 원둘레 구한 다음에 4분의 1 치고 요것도 구하고 요것도 구해야 되니까 더블 치면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자 일단 둘레 길이는 끝났어요. 그러면 그죠? 그 다음에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겠어? 넓이를 구하려면은 자 전체 원면적 구한 다음에 거기서 뭘 빼요? 요 삼각형 면적 빼야 돼요. 그죠? 그러면 4분 전체 원면적 구한 다음에 4분의 1 토막 낸 다음에 요 삼각형 빼면은 요거 한 조각 넓이가 나와요. 그죠? 그럼 그 조각 넓이 더블 2배 하면은 결국에 문제에서 얘기하는 이 전체 넓이가 나오고 끝나겠네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게임 끝났고요. 밑에 것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게 조금 더 복잡해진 게 9번 같은 케이스예요.
조금 더 복잡해진 게 이런 9번 같은 케이스고요. 자, 여기 봅시다. 여기는 조금 위치 파악을 해줘야 될 게임이 끝나요. 자, 여기 보니까 원 날라가고 원 날라가고 원 날라갔어요. 그럼 만약에 여기 원 하나 더 날라갔다 칩시다. 그럼 완전 대칭 형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그지? 대칭, 완전 대칭이야. 그럼 요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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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모양이 다 똑같지. 모양이 다 똑같죠. 이렇게 잘랐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여기 꽃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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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잎 네 개는 전부 다 똑같은 모양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아,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근데? 문제에서 요거 면적하고 요거 면적 더해달라 그랬잖아. 그죠? 근데 굳이 이거 더하고 이거 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 할 필요가 없죠. 요거하고 요거가 면적이 똑같으니까.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거 AB 더해달라는 얘기는 AB 더해달라는 얘기는 얘가 BB 이렇게 똑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이거 구하는 거하고 똑같아져 버리고요. 전체 원에서 반뚝 해가지고 반원 면적 구해달라는 얘기가 돼버리고 끝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구조 해석해서 간단하게 풀어야 되는 면적 문제가 겁나게 많이 튀어나올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밑에 문제도 동일한 형태고요. 확인해 보셔야 할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스텝 1까지 빠르게 끝나버렸네요. 30분 만에 끝나버렸어요. 30분 만에 부채꼴 관련해서 모든 내용 정리가 끝났습니다. 확인하시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방송 보다가도 중간 세워주고 튀어나오시면 됩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